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재테크 기초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금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관리는요,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1편에서는 연금 관리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금 관리에서, 관리가 가능한가, 관리가 가능한 상품인가? 라는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도 어떤 결과의 차이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그런데 연금에 있어서 부자 공식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연금은요, 시간이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라는 이벤트를 두고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긴 기간 동안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금도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연금 보험이라 하더라도 많은 자금들을 투자금으로 넣지는 않으시고요. 또 두 번째,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한도까지만 납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금과 시간이 잠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연금 관리는 수익률 관리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개인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연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세제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 하늘색 부분들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들입니다. 보면 160조 정도가 2022년 말로 적립이 되어 있고요.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보시면 DC와 개인형 IRP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84조, 57조에서 한 140조 정도가 22년 말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이 세 개를 합치면 한 300조 정도 되는 자금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들의 연금의 수익률이 지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요, 통합연금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연금 상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세제 안내도 있고요. 자, 연금저축 비교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 관련된 것들 좀 보면요, 장기 수익률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대 후반인 것들 좀 보실 수 있고요. 2% 그죠? 이 정도 됩니다. 생명보험에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1.9, 2.6, 2.7, 2.98, 2.2, 여기는 2%대 한 초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손해보험 관련된 것들 보면 여기는 뭐 한 거의 1% 중후반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는데 신탁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 보통 2% 내외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관련된 것들도 보시면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IRP 수익률을 봤을 때 2% 중후반대 정도 되는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아무데나 찍어서 보시면 거의 수익률이 사실 비슷합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2점 후반대, 3% 초반 잘 나오면 그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 중반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익률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셨죠? 보통 1% 중반부터 2% 한 초중반까지의 수익률이 거의 10년간의 대부분의 평균 수익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리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관리가 가능한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을 보시면 지금 보험과 신탁사에 들어가 있는 게 비중으로 보면 71.1%, 10%, 한 8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요,
공시이율형이나 아니면 연금이 그 이율이 분리되는 형태로 회사에서 적용이 되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 관리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도 잠겨 있고 금액도 잠겨 있고 수익률까지도 잠겨 있으면 관리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해야 되는데요? 펀드형 상품을 해야 됩니다. 투자형 상품을 하셔야 어떤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수익률 관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수익률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치들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 900만 원을 잡은 거는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에 90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이걸 만약에 25년을 넣으셨다, 뭐 30에 시작해서 55세에 난 연금을 탈 거야 라든지, 아니면 또 40에 시작해서 난 국민연금과 함께 65세에 받을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총 2억 2,500만 원의 자금을 투자를 하시게 되고요. 2%의 수익률을 아까 보셨던 금감원의 페이지에서 보셨던 평균 수익률인 2%를 내신다고 하면 2억 9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더 투자형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5% 정도의 수익을 내신다고 하면 4억 4천만 원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요. 두 개의 차이는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8%의 수익을 낸다면 7억 1천만 원 정도의 자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려 이 두 차이는요, 4억 2천만 원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투자형, 펀드형,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리를 하는가?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겠죠?가 아니라 실제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보면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변액보험 관련된 수익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한 17년, 18년 정도의 수익을 보면 만약에 성장 주식형이랑 주식형에 이렇게 쭉 넣어놓으셨다면 저 기간 동안에 46%의 수익을 보셨고요. 연환산 수익률은 5.5%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가입하라는 대로 가입했고 내가 그냥 계속 두고 이제까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그 자금들이 이렇게 채권형에 100% 들어가 있다면 아까 보셨던 연금저축의 10년 평균 수익률 뭐 1.8, 1.7 이 정도 수익률이랑 대동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의 상품들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만약에 채권형으로만 해놓고 오랜 기간 동안 뭐 10년, 15년 이렇게 두셨다 그러면 저 정도 수익률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원금 정도 됐거나 원금이 안 되셨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지인분께서 나 이런 거 가입했는데 이거 지금 6년이 다 돼가는데 원금이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준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97.80%라는 건 아직 100%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원금이 아직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6년이 되는데 연금이 왜 안 되냐? 뭐 많이 이분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쭉 정리했던 걸 뒤에 보여드릴 걸 정리한 거는 요건데요. 이분이 지금 펀드 변경을 총 27회 하셨습니다.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펀드를 변경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균 주식 비중이 당해년도에 얼마가 돼 있었는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리고 밑에는 주식시장이 당해년도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첨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2022년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는데요. 실제 주식 비중은 제일 낮았던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2022년에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았는데 주식 비중이 제일 높게끔 펀드를 이분이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런 데다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화살표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을 내가 알았다면 여기선 주식을 많이 사야지 요 다음 과정들을 우리가 수익을 먹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실게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편입하는 거를 제가 대입을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주식 비중이 좀 빠져 있는 것들을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 주식 비중을 안 줄여놔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땐 그나마 좀 먹었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요요. 여긴 주식을 하나도 안 담아 두셨어요. 하나도 못 먹었죠. 그래서 여기 조금, 요만큼 조금 먹었을 거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드셨는데 요거 떨어지셨을 때 아마 이게 꼭지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다 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주식 비중을 왕창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올려놓으신 채로 어떻게 해요? 이 하락을 피하는 작업을 못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올라가는 장세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떨어지는 장세에서 주식 비중을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되니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나스닥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비슷한 궤적을 보이게 되고요. 차이나에 움직이셨을 때도 비슷합니다. 오르는 구간에는 주식 비중을 줄여서 먹지 못하고 떨어지는 구간에는 주식 비중을 올려놔서 계속해서 많이 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 이 펀드를 가입하신 기간 동안에 포트폴리오 이거 사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채권형, 그리고 미국 달러 이렇게 합쳐서 40% 정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의 30%, 그리고 이머징인 우리나라 15%, 이머징의 15%에서 30%를 담거나 아니면 코스피나 차이나를 합쳐서 30%를 담아놓고 그냥 쭉 가져가거나 연간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총 기간 동안에 보여주는 수익률은 맨 우측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보면 포트폴리오 1 이머징을 담았던 게 누적 수익률이 30.2%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차이나를 담았던 것들은 31%,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리밸런싱을 애뉴얼로 1년 단위로 해줬던 거는 29%, 그리고 차이나가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1년 단위로 리밸런싱을 해줬더니 3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좀 유의미한 차이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요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 투자하신 이 투자자분께서는 누적 수익률로 6% 밖에 가져가시지 못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오렌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요 부분이요. 요게 앞서 보였던 포트폴리오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께서는 투자 비중을 요때 줄여 놓으셔서 수익이 지지부진하게끔 뭐 수익을 먹긴 먹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수익 구간과 하락 구간. 그런데 하락 구간은 어때요? 비슷한 기울기로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나머지 포트폴리오들은 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42% 정도의 수익을 보일 때 우리 투자자께서는 한 11% 정도밖에 수익을 못 가져가셨고요. 하락 구간이 한 16에서 17%, 14% 정도 될 때 하락할 때 마이너스 수익은 마이너스 15%를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동일한 투자 기간 대비 성과가 그렇게 미비했고 원금이 안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관리를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렇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인데요. 사실 같은 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다른 고객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은 가입하실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쭉 설정을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투자인 골드, 그리고 채권형,
그리고 나머지 주식형들은요, 고루고루 분산을 시켜놓고 이분은 6개월 단위로 그냥 자동으로 리밸런싱이라고 되는 자동 재배분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보면 수익률이 한 1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적립형으로 5년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일시납으로 투자가 됐다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 수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앞서 첫 번째 보신 사례와 유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변동성이 좀 작은 방법으로 연금에 관련된 수익률을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의 관리는 수익률 관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관리는 필수가 되고요. 관리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벌써 이미 은행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은행에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금 전환제도라는 것들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대로 보험사에 있는 것들을 증권사로, 증권사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은행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연금 전환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관리할 때 내 기분 따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와,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관리할 수 있는 원칙들이 꼭 필요하다. 그것들이 나의 장기 수익률들을 지켜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익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것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10% 상승한 후에 10% 하락한 자산과 10% 하락한 후에 10% 상승한 자산. 정답은요? 예,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금 1억이 10% 상승했다가 10% 하락하면 9,900만 원이고요. 1억 원이 10% 하락했다가 10% 상승해도 9,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어떡하라는 거니? 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같은 수익으로 반복되면 원금이 손실이 됩니다. 떨어진 거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떨어진 것보다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락을 어떻게 방어를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른 부분이랑은 좀 다르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재테크 강좌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보이시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평일 업무 시간 기준으로 9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